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포항이 8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이나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에 송혜림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외출하실 때는 옷 든든히 입으셔야 하고요. 머리카락도 꼭 말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에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진 상태인데요.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 약 8도가량 떨어진 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 소리 때문에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닷가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높은 파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8도, 영덕 7도, 포항 8도, 경주 7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오늘 오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독도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5도, 독도는 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바다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추운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9월 경주 강진으로 많은 문화재가 파손돼 지난달부터 국비가 투입되면서 보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파손된 단장 기와를 전면 교체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고 공사가 겨울철에 진행돼 부실 시공도 우려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경주 강진으로 담장 피해가 발생한 경주의 한 사적지입니다. 대부분 담장 윗부분에 놓인 수퀴화만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피해 보수 작업을 하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렇게 멀쩡한 아랫부분의 기와까지 모두 드러내 폐기하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다른 사적지 14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세기와 구입비를 감안하면 예산이 서너 배 이상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경주 지역 지진 피해 주택 280여 채는 돈이 없어 2달째 복구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적지의 담장 보수 공사가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일부 수퀴화만 수리할 경우 아랫부분과 규격이 맞지 않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아 80% 정도 교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기화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사 이후에도 경관이라든가 보기 미관상 좀 많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신재 교체율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겨울철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재 보수 공사의 시기도 문제입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긴급 보수비 19억 원을 10월 초 경주시에 배정했는데 길게는 내년 1월 중순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동절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부실 시공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공사 과정에서 예산 낭비와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한 자치단체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 지진으로 수동 정지한 월성 1, 2, 3, 4호기에 대한 정밀 점검 결과 안전운전에 영향이 없다며 어제 재가동을 승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지진으로 인한 원전 주요 시설과 설비의 물리적 건전성을 확인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고 펌프와 주요 밸브 등의 시설도 정상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기 발생기 세관 20%에 대한 열화 발생 유무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고 수소 제거 설비 설치 과정에 되매움 누락도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월성 원전의 설계 기준이 규모 5.8의 지진과 이후 500여 회의 여진을 모두 견딜 수 있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원전 시설별 내진 성능 재평가와 함께 설계 기준 초과 지진에 대비한 방제 대책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강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로 포항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철강관리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0월까지 생산액은 9조 6,51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 줄었고 수출은 무려 24.5% 감소한 21억 3,582억 원에 그쳤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의 고용 인원도 14,8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2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비산먼지 대책은 미흡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수장 물이 먼지에 노출돼 있고 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4,500여 가구가 들어설 포항시 장성동 침촌지구. 무성하던 나무가 잘려나가면서 39만 제곱미터의 민둥산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6개월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들은 공사장 소음과 날리는 먼지로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덥지 않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파트 뒤쪽에는 바람이 불면은 먼지가 날라와서 창문을 못 열어놓고. 도시개발조합은 도로와 접한 곳에만 일부 비산 방진막을 설치했을 뿐 다른 곳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과 인접한 양덕 정수장 쪽으로는 사업장 먼지가 그대로 날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터 정비 기간만 1년 6개월, 아파트 공사까지 감안하면 4년 정도 포항 시민 식수의 절반을 공급하는 양덕 정수장이 비산 먼지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시공사와 또 우리 설계 감리단위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또 다른 도시개발 사업장. 이곳 역시 26만 제곱미터의 산이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대학과 우회 도로와 인접한 곳인데도 공사장 어디에도 방진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5월부터 벌목이 시작됐지만 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쪽에서 치지 마라 그래가지고 미관상 보기 싫다고 그래서 못 쳤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올 들어 포항시와 경주시가 고발한 비산먼지 사업장은 10곳, 개선 명령을 내린 곳은 50여 곳. 사업주의 무관심과 행정기관의 단속 소홀로 주민들은 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해경은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조업이나 항해 중 기관 고장으로 예인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선박 엔진이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출항 전 반드시 선박과 장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겨울철 해양사고는 487건으로 전체 해양사고의 31%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64%가 기관 고장 등 운항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동해산 어린 돌기 해삼 60만 마리를 어제부터 오는 9일까지 도내 연안 어촌 마을어장에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해삼은 경북 연안에서 포획된 돌기 해삼으로 지난 6월 중순부터 인공 종묘를 생산해 5개월가량 사육한 건강한 어린 해삼입니다. 전 세계 해삼의 80%를 소비하는 중국의 시장 개방으로 동해안 해삼 수출 산업은 전망이 밝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북 최대 보리 재배지인 영덕에 보조금으로 지은 보리 가공시설이 부도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보조금 정책도 문제지만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더 문제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 3대 평야 중 하나인 영해평야. 벼 수확이 끝나자마자 300여 헥타의 보리를 파종했습니다. 영해평야는 물 빠짐이 좋은 사질토인데다 동해에서 미네랄이 함유된 해풍이 불어 우리나라에서 보리 재배 최적지로 손꼽힙니다. 경북에서 보리 재배 규모는 최대지만 수확해도 판매할 곳은 없습니다. 지난 2011년
정부 보조금 8억 원 등 10억 원을 들여 지은 친환경 보리 가공 시설은 전기료도 감당하지 못해 2년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농민들은 외지 도매상에게 헐값에 보리를 넘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4만 8천원까지 갔는데 요즘은 3만 9천 원이라도 우리가 사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아직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못 팔고 재난 데가 있었어요. 영덕군은 지어만 놓고 나 몰라라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이 좀 여력이 부족하니까 수매 자금을 무이자로 해주면 좋겠고, 그다음 그걸 도정했을 경우에 판매는 농협에서. 요즘 보리는 주식인 쌀보다 비쌉니다. 20kg 한 포대의 보리는 5만 원으로 3만 8천 원까지 떨어진 쌀에 비해 31% 높습니다. 보리를 푸대접 파는 영덕과는 달리 경주에서는 지역 농협이 종자와 비료를 대주고 파종에서부터 판매까지 도맡아 농가 소득을 올려주고 특산물인 찰보리빵 원료로 공급하면서 보리에 관한 한 경쟁력을 선점했습니다. 팔로도 우리 농협에서 전량 다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중요한 게 계약 재배를 해서 저희들이 판매까지 농협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해줍니다. 재배 면적에 비해 판로 확보나 특산품 개발에 소홀한 영덕군의 농업 행정이 아쉽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452억 원을 들여 강구 해상대교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50천 하구 강구항을 횡단하는 길이 1.5km의 해상 다리와 연결 도로로 내년 설계 용역비로 국비 5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강구항에는 해파랑 공원 조성이 올해 끝났고 내년부터 96억 원을 들여 휴양시설로 만들 계획인데 대교가 완공되면 강구항 일대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북도 보훈회관이 어제 안동시 풍천면 도청 신도시에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경북 보훈회관은 2,200여 제곱미터에 73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졌고 10개 보훈단체 40여 명이 근무합니다. 경북도 의원이 발의한 일부 조례안이 특혜성 의혹에다 대리 서명까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례안 발의는 지방 의원들의 중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인데요. 문제성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센터를 설치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 운영비는 5년 동안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제목만 다를 뿐 이미 지난 9월 임시회 때 발의됐다가 철회됐던 조례안입니다. 수정 보완을 거쳤지만 이번에도 대표 발의한 의원이 자진 철회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난색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하자고 된 아이디어 외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보다도는 그는 행복위원회에서만 심의하는 사항이고요. 일부 문제 있다고 왔기 때문에 제가 제안했고요. 더구나 공동 발의나 찬성 서명을 받으면서 동료 의원의 서명을 대필하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용지를 받았다가 제가 잊어버렸거든요. 개인적 동의를 구했으니까 일부를 갖다 제가 대리를 하고. 더 큰 문제는 이 조례안의 목적인 경북 요양보호사 종합지원센터가 이미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1억 7천만 원의 도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해서 직무교육하고 그다음에 민원 상담이라든지 협회에서는 기구고 도에서 만드는 센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양보호사 기관들 사이에서는 이 단체를 염두에 둔 특혜성 조례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구설수에 올라 보류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100주년 기념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계시고 박정희 대통령도 계시는데 경상북도는 그런 지원 조례조차 없다는 것이.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가 오히려 지방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가 공무원들의 도청 신도시 땅 특혜 매입과 관련해 매입이나 업무 관련 공무원 35명 중 단 5명만 경징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상북도 인사위원회 징계 결과 당초 중징계인 정직으로 알려졌던 땅 특혜 매입을 주도했던 전 예천 부군수 김모 국장과 조합 임원 2명 등 3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마을조합 대표 등 임원 2명도 감봉이 아니라 견책 처분됐고 나머지 8명은 징계가 아닌 인사 반영 자료인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표창이 있는 직원은 감경해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밝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위는 한혜련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경북의 출산율은 1.47명이지만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7.7%로 부양비 부담과 사회복지비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통령이 예고 없이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한 뒤 과잉 경우로 진화에 지장을 줬다는 논란과 대구시장의 대통령 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상인들에겐 오히려 상처만 남겼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에서 불이 난 지 하루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고 없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10분 남짓 현장을 둘러보는 동안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과 수십 명의 경호 인력이 대통령을 호위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완진을 선언하기 하루 전이라 진화가 한창인 상황이었습니다. 건물 잔해나 잿더미를 들춰내고 불을 끄기 위해 이런 굴착기가 드나들어야 했지만 대통령 방문을 전후해 굴착기의 진출입이 제한됐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자리를 뜬 뒤에도 박사모 회원들 주변으로 인파가 몰리면서 굴착기가 한참 동안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은 방문 1시간 전쯤 소방서를 찾아 방호복과 헬멧을 요구해 빌려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라고 얘기를 안 하셨고요. 그냥 안전 급식상 표현하고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방화복 상의하고 상의 6개 이렇게 하고 안전 헬멧 10개 그래서 나왔습니다. 대통령 도착 직전에는 청와대 경호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소방관들에게 소방호스를 치워달라고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이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있어 과잉 경호로 진화에 지장을 주었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 방문을 미리 알고 대형 현수막까지 준비해 박수치고 만세를 부르는 박사모 회원들. 따뜻한 위로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친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왜 계세요? 몰랐는면 몰랐는기고 뭐한대요? 맞습니다. 차를 건물 치면 되겠고. 맞아, 보험 탐험 되잖아 지금은. 지금은 보험 탐험 되잖아 몰랐는 거. 여 박수치가 하면 안 되는 장소죠. 지금 여 760개 점포가 생기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 박수를 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또 청와대는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방문 하루 전 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요청해놓고는 당일 아침에 갑자기 방문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방문 당시 대책본부에서 대기하고 있던 권 시장은 대통령 홀대 논란에 휩싸여 원색적인 비난에 시달렸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오늘 아침 외출하실 때는 옷 든든히 입으셔야 하고요. 머리카락도 꼭 말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찬 공기에다가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진 상태인데요. 오늘 낮 기온도 어제보다 약 8도가량 떨어진 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강한 바람 소리 때문에 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북동의 한 지역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건조한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앞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닷가에서도 오늘 하루 종일 높은 파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동의 한 지역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8도, 영덕 7도, 포항 8도, 경주 7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는 오늘 오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독도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5도, 독도는 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바다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추운 날씨는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